오늘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차트 패턴이에요. 차트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발견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시고서도 무시하실 수 있는 약간 좀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인제 배우시고 인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인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 가지고 제가 몇몇 가지 좋은 습관하고 어 투자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서 하나 더는 트렌드 베이스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모든 거를 거의 다 인제 커버를 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인제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인제 차트 패턴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인제 차트 패턴을 할 거고요. 차트 설정은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스톱을 하고 차트 패턴만 하고 인제 지나갈 생각입니다. 자, 차트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패턴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어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어 근 20 에서 3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인제 그 차트 분석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패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갔고 그 방향이 인제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업트렌드를 계속해서 가는 컨티뉴에이션이냐 아니면은 이게 업에서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 가지고 리버스 해 가지고 다운 트렌드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다운 트렌드가 됐다가 다시 업 트렌드로 가는 거냐 그거를 보는 거고 만약에 바뀌었을 때 가격 움직임의 폭이 어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냐거든요.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 가지고 이런 방향을 예측하고 가격 움직임 폭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언제 매수 시점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빨리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거냐 또 인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 이게 내가 숏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인제 하는 게 마지막으로 차트 패턴입니다. 자, 차트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의 법칙이에요. 이게 매직 넘버 3 라고도 하고 어 넘버 3 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서는 왜 3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트라이 아웃 해 가지고 아웃이 됩니다. 여기 있어 가지고 인제 어떤 식으로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이게 대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일어날 때는 3의 법칙이 일어나요. 만약엔 요거 같은 게 이제 내려오는 패턴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해 가지고 내려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인젠 그 정이듬상을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항상 대부분의 항상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저렇게 1, 2, 3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뭐 이래서 제가 "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인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확률상 세 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번을 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브레이크아웃에서 기본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요게 하나의 이 채널에 있어 가지고 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해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 둘 셋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브레이크아웃하는 인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보시면 항상 하는 게 요 올라갔던 폭만큼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1 하고 2 하고의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요 폭이 있어요. 이렇게 3 번. 이 내려오는 폭이 있거든요. 그럼 얘 폭이 비슷해요. 항상 채널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얘하고 올라가는 얘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가 새로 차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마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이제 이 중에 하나, 이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패턴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여기가 그때 1600불 해가지고 20년도, 19년, 20년도 정도가 되는데 항상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좀 망가진 건데요. 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요 정도는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가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요 구간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고 쉬어요. 요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이제 재밌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삼각형 그림이 되고 얘를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는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임이 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음, 보통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게 위에 삐쭉빼쭉 좀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가 올라가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돼서 올라가면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콜을 좀 해드려요.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장에서 밀려서 못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요렇게 갑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은 대부분 채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제 조금 더 브레이크아웃이 될 때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 정도 이렇게 무너지면은 대부분 케이스 해가지고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와요 보통. 이게 선을 어디서 어떻게 긋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한번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림이 있는 거고 지금 케이스도 지금 뭐 오늘 이제 케이스도 보면은 이게 이제 바텀을 맞냐 어떠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바텀을 치고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이 상승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게 내가 얼마만큼 인제 이게 브레이크아웃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봐야 될까라는 거는 대부분 요렇게 1, 2, 3 라든지 채널로 보면 좋습니다. 요렇게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차트 패턴이라는 거를 보시면은요. 인제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 두세요. 이 계속해서 가는 경우를 컨티뉴에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인제 리버스는 반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는 영어로만 썼었는데 이거를 인젠 이 출판사에서 이 한글로 바꾼 거여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저하고 좀 이제 그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로도 보여드리고 한글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가능한 한 영어로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좋습니다. 인제 컨티뉴에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인젠 계속해서 가는 건 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인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인젠 사각형이라는 거는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 채널형이에요. 이렇게 채널형 해 가지고 요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되고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있으면 그 상승이에요. 위에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뚫고 가는 그 상승형이 되고요. 하락형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못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하락형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디센딩형이 되고요. 시메트리칼은 우리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와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굉장히 팽팽한 그림일 때 그 삼각형이 나오고요. 컵 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인젠 좀 오래 기간 동안 하는데요. 요렇게 그냥 컵인 꽤 오래 기간 동안 컵의 형태를 만들다가 여기서 핸들로서 약간 떨어지다가 다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올라가는 게 컵 앤 핸들이고 핸들이 없이 그냥 여기서 전 고점을 컵만 갖고서 올라가는 경우는 컵형이라고 그래요. 고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렉하고 페넌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숏텀 쪽이에요. 여기는 좀 롱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케이스고 여기는 플렉하고 페넌트는 굉장히 숏텀이에요. 요렇게 올라가 가지고 짜자작 해 가지고 쫙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보통 얘 같은 경우 2 주를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인제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요게 플래그나 페넌트에서 웨지는 세게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약간 비슷한데 좀 길어요. 요렇게 해 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좀 칸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고요. 리버설에서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 앤 숄더가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숄더 해 주고 헤드가 일어나 주고 인제 숄더가 인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서 뭐 요렇게 오다가 또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인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또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변형이 된 게 트리플 탑, 트리플 바텀이고요. 더블 탑, 더블 바텀이에요. 더블 탑, 더블 바텀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음 얘네들 같은 경우 실패율이 거의 한 5% 에서 8% 미만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페이팔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팔을 하면서 인젠 예전에 인젠 제가 차트 패턴을 몇 개를 보여 드렸었는데 요거를 지금 페이팔이 요 고점에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름이 있는 회사니까 사람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하락한 퍼센티지를 보시면은요. 대충 보시면은 지금 요 정도로 하면 41%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오늘이 지금 인제 11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인데 얘를 인제 저번에 인제 제가 페이팔에 대해서 6월 올해 6 월인가?
6월 달부터 이제 그 회원분들한테 이게 더블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사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요때 이제 차트고요. 당시에 이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더블탑이 이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의 완벽한 더블탑이라고 보면은 어, 요 그림에서 요렇게 와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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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 요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약간 요런 식으로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와가지고 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60 부근에서 이제 그 더블탑 가능성이 70% 이상이 돼도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관들이나 이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잠정적인 매수 기간을 해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대 예상은 16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차트 패턴에 의하면은. 이거 갖고 논란이 있을 때가 요점이었어요, 여기. 200일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사 들어가셨고, 뭐 여기저기서도 뭐 이제 저점이다, 200일선을 쳤다, 뭐 요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초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표가 뭐 이동평균선 하나,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목숨 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뭐 21선 같은 거 딱 빼놓고 보통 51선하고 200일선만 논다 하더라도 51선 미만이면은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나와요. 요런 데서 샀으면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근데 다운 트렌드가 되잖아요. 그럼 51선하고 200일선 사이가 뭐라 그러죠? 제가 노맨스 랜드라고 그랬어요. 200일선이 깨지면 그때부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51선이 200일선 지나가면 데스크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더 사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페이팔의 케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이동평균선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팔아야겠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이미 이때의 가격은 얼마냐? 230불이 좀 넘어요. 요 정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었다 이거죠. 가격이 여기를 200일선을 지날 때 썼으면은 거의 한 265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35불에 대한 차이예요. 100주만 있었더라 3,500불, 약 4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손절을 만약 못하고서 더 사고 계시는 분들, 저희 뭐 회원분들 중에도 있는 거 알아요. 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라면은 여기까지는 기다려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클리어하게 리버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에 있어가지고 이 라인을 지나가 줘야 돼요. 이 라인. 그러면 여기가 213불 정도 되는데요. 213불까지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내려온 게 만약에 41%다. 이러면 올라가는 게 몇 프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2배가 걸린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71%가 올라가야 돼. 71%. 지금 같은 시장, 지금같이 언설튼한 시장에서 페이팔이 71%가 올라가는 건 아마 몇 년 안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장에서 버렸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 패턴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언제 리버설이 일어날 거냐. 위에서 업 트렌드가 다운 트렌드가 됐어요. 그럼 다운 트렌드가 업 트렌드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강력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버린다는 거죠. 시장에서 버린 회사를 내가 왜 들어가야 되나? 항상 우리가 이제 초보 분들이 있으면 예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서 사야 돼. 그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전에 시스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스코가 그래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정말 얘는 눈물 날 정도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2020년에 82불 시스코. 지금도 그 가격을 못 쫓아와요.
지금도. 이게 먼슬리 차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샀다. 사고 하다가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묵혀 있을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시스코 아직까지 회사가 항상 이 회사가 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탑30 안에 드는 회사예요. 절대 나쁜 회사 아니에요.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만큼 고평가가 된 회사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볼게요. 알리바바 나중에 얘기도 해드리겠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시장에서 뭐가 되던지가 아직도 그래도 탑 20이에요. 엄청나게 예전에 이제 탑 4까지 갔던 회사인데 위클리로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언제 지점이냐? 2017년 지점이에요. 2017년 지점. 그런데도 얘는 아직 못 오고 있어요. 요때가 나중에 더블 바텀이 올라가는 케이스 여기가. 나중에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얘가 알리바바 케이스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300불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락폭이 60%예요. 그럼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한 또 90% 정도 되겠죠? 146%가 올라가야 돼요. 60%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 패턴이나 나오고 이 브레이크아웃이 안 될 때는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주식시장에서 나를 먹여주고 나를 해피하게 해줄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 주식을 못 찾는다. 여기서 지지선 요렇게 봤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데이 차트로 본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 차트로 보고 얘 복잡하니까 새롭게 그래요. 알리바바는 왜 이게 차트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배운 이 라인을 뚫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아까 좀 전에 해가지고 채널에 의해 가지고 브레이크아웃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너무 크게 안 봐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로 봤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괜찮겠죠. 이렇게 여기는 어쩌다고도 내려간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만큼이 올라가야지 얘가 완전히 만약에 브레이크아웃이 어느 날 된다. 그럼 이 정도가 올라가줘야 돼. 어느 순간인가 어디선가. 그리고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못 올라가요. 지금은 못 올라가요. 여기서만 하더라도 이 가격이 40불대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여기가 이렇게 뚫어졌다, 안정적으로 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안 좋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버리는 애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언제 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적으로 얘가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됐다 그러면 요쯤에 가서 여기까지도 바라지 않고 한 요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반 정도. 20불. 지금 127불에서 20불이면 15%예요. 15%. 이렇게 봐주셔야지. 사서 장기 노웨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기가 뭐 돈 번다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 건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지금까지 떨어진 금액이 60%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머가 일어나서 저 위에서 사가지고 손절을 못했다고 쳐봐요. 이 기간 동안에 했던 게 400일이에요. 400일. 1년이 넘어가요. 400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로스 난 거는 188불. 100주가 있었다면 18,800불.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손절은 확실하게. 만약에 여기서 스탑로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갭업을 했던 요 부분 아니면은 그 다음번에 지지라인 선 같은 요 부분 이런 데서 손절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00일 선을 긋는다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두 개만 본다고 해봐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지를 볼 수가 있지만 50일선 그리고서 우리가 200일 선을 긋고 200일 선은 가장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긋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망가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선이 먼저 내려와 줬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께서 200일선 들으면 또 기회라고 해서 계속 사요. 이런 일을 이제 우리는 기초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요. 요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피보나치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트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채널이 되면은 이거를 완전히 브레이크 돼서 올라갈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못 보여주고 있어요. 1, 2, 3도 1, 2, 3를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보시면 하나, 둘, 셋 올라갈래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했는데 못 뚫고 내려가면은 얘는 내려가는 게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좋은 주식은 내려갔으니까 바잉 타이밍이다. 바이 더 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뭔가 마주올 때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걸 항상 하나하나씩 봐주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는 지금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비자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지금 비자 같은 경우. 비자 같은 게 헤드앤숄더가 이제 저번에 한번 그런 여기 하나, 둘, 셋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자, 하얀색 선으로 제가 이러면 좀 보기가 좋으시죠? 헤드가 돼요. 숄더가 돼요. 급하지만은 여기서 숄더였고 여기서 재밌는 게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아니고 요거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해요. 헤드앤숄더가 재밌는 게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쭉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손절 타이밍이에요. 손절 타이밍. 내가 여기서 못 팔았다. 그 손절 타이밍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헤드앤숄더는.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거냐? 그건 모르죠. 이렇게 해서 계속 무너져서 갈지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항상 그 앞에 어디선가서 걸려요. 이렇게. 얘가 지지선이었구나.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20년으로 오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요렇게 보시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은요, 주식이 굉장히 재밌고 쉬워요. 여기서 요만큼 이제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도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조정을 당했구나. 얘가 또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요렇게 있다가 또 내려갔네. 항상 여기 리그레션도 그렇지만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차트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브레이크아웃을 했어요. 뚫고 지나갔어요. 그럼 이 패턴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패턴까지 요 중간중간에 패턴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올라가는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은 나중에도 보시겠지만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이만큼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뚫고 올라가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여기를 그때 뚫고 지나갔
있었던 이 지점이 저항선이 돼 있다가 몇 번은 여기서 지지선 근처에서 돼요. 여기서 저항선이 됐다가 또 지지선 비슷하게 되다가 와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아요. 100% 정확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한 요쯤에는 와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서 몇 군데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몇 년을 와서 보니 이렇게 돼서 비자가 지금 거의 이 바텀까지 내려온 거예요. 비자를 지금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된다. 지금 이제 12월 초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산타랠리가 살짝 오면은 아마 여기 190불 정도에서 여기까지는 가겠죠. 200.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한 10% 정도. 220불. 10% 정도는 갈 텐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16%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아 이런 패턴이 날 때는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구나. 이게 헤드앤숄더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는 것처럼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블탑하고 더블 바텀이 나왔어요. 아까 더블탑이 나왔지만 하나 또 더블 바텀도 보여드릴게요. 더블 바텀이 되고 있는데 버벅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엑선 모바일이라고요. 엑선 모바일은 더블탑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더블 바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더블 바텀 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선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이마만큼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더블 바텀이에요. 근데 이제 5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지금 변수가 있어서 이게 예전 가격까지 여기가 지금 해가지고 있는 게 어, 79불이거든. 79불이면 언제 쪽이냐면은 2019년 5월 가격이에요. 2019년 5월.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어쩔지.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렇게 해서 더블 바텀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 차트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이 바텀이 어느 때 바텀이에요? 2002년의 바텀이에요. 다 그냥 나오는 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위클리 차트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는 게 여기서 걸리는 이거 언젠가 여기 다 있어요. 그냥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펀더멘털로 좋은 주식을 골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회사를 우리가 비교적 좋은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우리가 비교적 좋은 주식, 좋은 리턴, 그거는 S&P 500보다 지수보다도 좋은 리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암만 죽어라 했는데 S&P 500도 안 좋다 그러면은 몇 년을 해도 안 되면은요. 그냥 여러분 돈 편하게 그 SPY 인덱스에다 넣고 좀 두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내가 안 되는 실력을 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초 과정을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바텀이 딱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도 여기 보면은 이 더블 바텀도 여기서 봐보세요. 한번. 여기서 걸려요. 어설프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지선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보시면 되는 거. 여러 가지 차트라는 거는요. 우리들이 보았을 때 얼마만큼 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버벅대지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또 차트 걸려져요. 이렇게. 이마만큼 여기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간이구나. 이게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되는구나.
이 저항선을 지지선에서 이렇게 놔가지고 지지가 돼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아 얘가 진짜 부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예전의 그림인데 이때는 유가가 여기서 비쌌단 말이죠. 여기서도 딱딱 걸리죠. 이때 유가가 컴페어를 하면은 WTI US 오일 이렇게 하면은요. 보시다시피 옛날에 100불 갔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50불 해가지고 막 왔다. 여기죠. 여기서는 67불이에요. 요때는 140불. 요쪽에 있어요. 얘는 64불이고 여기 올라갈 때는 얼마? 110불이 넘었을 때가 요 라인이거든요. 100불이 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7불 라인일 때는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는. 요 67불의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가랑 거의 100%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일류는 뭐랑 봐야 되는 유가랑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 패턴까지 보시면은 지금 내려가는구나 이게.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길게 해서 봐가지고 왔다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유가가 지금 오늘 며칠 사이에 뭐 이렇게 뭐 또 어미크론인가요? 뭐 걔 이제 뭐 무슨 베리언트 하나 나와가지고 확 떨어졌는데요. 그리고지만은 이게 얘가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유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불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패턴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블 바텀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왔어요.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있으시니까 본문에 보시면은요. 항상 여기서 보실 때 제가 모든 거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갈게요. 가지고 왔지만은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거에 대한 이 패턴의 특성은 뭐다? 형성 기간은 얼마나 걸린다. 이 주가 트렌드는 어떻게 돼 있고 거래량은 어떻게 간다. 그리고서 브레이크아웃 방향이 어떻게 된다. 패턴은 어떻게 확인한다. 평균 상승 가격은 어떻고 실패율은 어떻고 심리적인 이유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것까지 이렇게 다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걸 만드는 거는 이거를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외운다고 해봤자 절대 이해가 못했던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케이스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책을 하나의 텍스트북처럼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재수는 보통 있어가 실패율이 강세장에서는 13%, 뭐 하락장에서 12%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한 게는 블로스키라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이제 차트 패턴, 그러니까 차트 패턴에 있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찰스 다우처럼 이 통계학을 한 거는 그 사람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이 됐던 거는 이런 게 어디로 들어가 있냐? 대부분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게 돼요. 트레이딩 알고리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업트렌드는요.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가지고 찡찡찡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가가지고 찡찡찡 내려가요. 즉 컨티뉴에이션에서 상승장이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는 거고 하락장이 있어가지고 하락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큐뮬레이션이 되겠죠. 어큐뮬레이션. 얘는 디스트리뷰션이죠.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얘랑 같은 때 거래량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거래량. 거래량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여기다 거요. 얘가 여기 있을 때도 갑자기 어떻게 이제
어큐뮬레이션은 뭐가 어큐뮬레이션이냐 그래서 제가 이 기관들이 개인들 모르게 야금야금 매달아놓죠.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이렇게 가면서요. 거래량도 20일 있으면 안 넘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지네들이 조정을 해요. 그러다가 요 근처면은 갑자기 삐죽 빼죽 팍 튀어올라요. 그럼 사는 거예요. 얘는 반대예요. 이렇게 탁 튀어오를 때가 매도량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서 항상 발륨을 같이 보셔야 돼요. 발륨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갔던 게 옛날에 아마존의 케이스, 아마존 2019년 해가지고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2019년 초반이니까 아마존이 이런 게 많아요, 되게. 아마존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막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이 아직 브레이크아웃이 안 될 때는 그 채널이 사실은 두 개가 만들어져요. 얘가 이렇게 채널이 여기서 잠시만요. 딱 해드릴게요. 다시 칼같이 지저분한데 차트가 하나의 패턴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좋은데 이분이 여기서 요렇게 하시다가 잠시만 요 정도 보는 게 딱 좋아요. 이게 항상 이 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 트리키한 시점이었어요.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때 이게 3,700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주식을 이제 좀 잘 보셔라 이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당시에 이제 자리 잡으려고 이제 그 목표를 했던 금액이 3,900불인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요 정도 3,000 요 중간 지점 정도를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방송에서 이게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그러면서 요 정도 이제 치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때 우리가 여기 10월 초에 여기를 바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3,100불 내려왔을 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가 바이 포인트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아웃 되는 지점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목표 가격인데 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3,900 계속해서 3,900을 노리고는 있는데 3,700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요게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아마존에 항상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럼 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은 피보나치로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면은요. 여기 3,600이 항상 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 굉장히 큰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넘으려고 할 때 여기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요 지점이 되겠죠. 3,700. 그러니까 3,700이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3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럼 여기는 왜 안 치냐?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다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두 번, 이렇게 있다가 세 번 정도 치고 올라가면은 얘는 정확하게 또 한 번 비상을 해서 3,90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시장이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시장이 좋아질지 나쁠지는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만약에 여기서 다운 트렌드가 된다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3,100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지만 이런 경우 있을 때 가격의 폭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덱스를 보는 거거든요. RSI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렇게 보고 다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상승형 그 트라이앵글 어센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지선에 있어 가지고는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애가 올라간다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지지선이에요. 저항선이 막 눌러요. 이 누르는 거를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넘어갈 때는 이것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에 뚫고 올라갔을 때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서 형성 기간은 평균 한 2달 정도 좀 길어요. 자, 이거가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약간 얘랑 비슷하지만은 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비슷하게 간 게 이번에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오랜 기간 동안 요렇게 해 가지고 있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한 800선 부근을 여기서 인제 그렇죠. 700불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제 요 바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왔었는데요. 요게 사실은 정확한 그림이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테슬라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면은요. 2번, 3번이에요. 원래는 인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트렌드가 되면 여기서부터 왔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익조선이 됐기 때문에 좀 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갔다 이러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1 번, 2 번, 3번 요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차트 패턴이라는 게 여러분들보다 '아 이거는 아니야.'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분위기를 많이 tab니다. 테슬라 같이 급하게 올라가는 케이스에서는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178불 해 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구격이 요각이에요, 여기.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고점이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게 요 바텀에서 이만큼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1,400불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200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아 요만큼 올라갔다.' 요렇게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뭐 21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아 내가 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여기서 테슬라 예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일론 머스크가 미워요. 어쩌요. 뭐 저쩌요. 그럼 그 사람이 CEO인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요 구간이 올 때가 이제 사는 지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제 방송 듣고 500불에 사신 분들 꽤 되세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인제 너무 올라갔다가 떨어져 600불 넘을 때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은 차트 패턴하고 다 안정적으로 해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앞에 6 자가 넘어갈 때, 7 자가 넘어갈 때, 8 자가 넘어갈 때 그래서 그게 안정적일 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요렇게 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예전에 테슬라 그림이에요. 얘가 그 300불 지금 300불인데 요때 해 가지고 제가 좀 그쵸? 2000 그렇죠. 2020년. 얘도 해 가지고 보여 드리면은 요때 있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이랑 보시는 거랑 다시 가시면은 2021년, 21년 다시 가 드릴게요. 이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주식이 왜 내가 평생 갖고 싶은 주식을 세 가지만 가지고 보라 이렇게 하면요. 패턴이 비슷해요. 자, 요렇게 하고 얘랑 볼게요. 커졌지만은 얘도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이러다가 점프해가 올라가요.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얘도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하다가 점프해서 툭 올라가요.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미래는. 미래도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 모델 2가 나오고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얘도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점프했잖아요.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점프하는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왜 자꾸만 제가 같은 이 차트를 보라고 그러냐?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왜? 테슬라를 매수 매도하는 펀드, 매수 매도하는 ETF,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만 해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해가지고 테슬라 가지고 계시면 테슬라 못 팔잖아요. 테슬라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테슬라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또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항상 테슬라는 이렇게 쭉 했다가 버벅거리다가 점프를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탁 했다가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구간을 자세하게 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제 방송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확신이 안 들거든요. 확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확신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딱 됐죠?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럼 전형적으로 텍스트북처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1, 1, 2 여기까지는 안 갔죠? 헷갈리지 않게 2, 3 하면서 올라가요. 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여기서 발견해서 무빙 에버리지 하얀색으로 하고 인풋에서 21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21선 미만에서 계속 있죠. 얘 보세요. 이 21선 이렇게 있으면은요. 스플릿 해가지고 확 올라갔어요. 천 몇백 불에서.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21선 위에서 막 있을 듯 하다가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밑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슬슬 올라가죠. 슬슬. 그러다 또 팍 튀어요.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나중에 고급반 과정이라든 고급반 아니 뭐 좀 방송에서 보시면 제가 근데 U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탁 이 활주로로 비상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퓨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평하고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안 사세요. 나는 여기서 봤었는데 아니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돼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내가 그전에는 싼 가격에 봤었는데 나중에 내려오면 사야지. 안 내려오거든요. 이 가격까지. 이 가격까지는 안 내려와요. 왜? 여기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지만은 이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올라간 이점이 절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서 그럼 얼마만큼 먹을 거냐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은요 여기서 한 번 맥스가 보통 3번까지 가요. 이렇게 막 이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이게 브레이크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제 경험상을 보니까 한 3번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3번 넘어가면은 그냥 이제는 빼야 되는 타이밍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정도 가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여기를 넘어가 가지고 만약에 얘 밑으로 오면 여기서 손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 만약 3번이 1, 2, 3 올라갔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무너졌다. 이러면은 여기가 저는 스탑 로스가 돼요. 그리고서 안 봐요. 왜? 이게 무너지면 다시 1, 2, 3 해가지고 두 번째까지는 내려와요. 1, 2 정도. 여기가 공격 기간이 돼요. 여기가. 이건 어디에 나온 게 아니라 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서 올라갔으면 어디까지 내려오냐? 2번까지 내려와요, 보통. 그러면은 천천히 있으면서 2번 쳤을 때 왕창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서 급하게 내려오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내가 테슬라로 제가 그랬죠. 일석이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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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선 넘었잖아요. 그 20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뭘 볼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를 볼 수가 있어요. 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피보나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피보나치 손절 라인은 여기겠죠. 그럼 피보나치에서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지점은 여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능력을 이제 갖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또 RSI까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RSI를 추가한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이제 위에다 이제 놓고 보시면서 얘가 언제 이렇게 가냐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RSI에서 가장 바텀이 나왔을 때가 여기라면 여기구나. 여기가 매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구나. 여기서 또 매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100% 믿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좀 시가 보이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지금 피보나치가 여기서 고점이 됐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가요.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 넥스트 정거장은 어디일까? 넥스트 정거장을 한번 찾아서 피보나치를 제가 말씀드린 피보나치가 제일 정확해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넥스트 정거장은 1360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브레이크아웃이 된다 그랬을 때. 그리고서 차트상으로는 이걸 계속 걸어가잖아요. 걸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한번 지쳤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다 하면은 요 라인이 무너지는 지점 그러면은 언젠가 되든지 요 라인이 여기까지 가서 무너졌다. 아니면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은 요 지점까지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999불. 근데 1000불이 안 깨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1000불 그때 막 앞에까지 왔었잖아. 여기 막 그때 한번 900불 깨져 그때 딱 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얼마만큼 내가 공부를 할 거냐. 내가 얼마만큼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분석하고 내가 기회를 잡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남들한테 물어봐 이거 사야 되는 거야 말아봐야 되는 거야 뭐 톡방에서 있어가 이거 사신 분 저거 사신 분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돈 날리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버피동이 사라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CNBC 여기저기 제가 사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100%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은 평생 남만 쫓아다니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서 가는 법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왔어요. 다음번 이 디스센딩은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요. 찾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왜? 다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케이스를 찾아야 되는데 이 케이스만 찾는데 한 하루가 걸렸어요. 진짜 한 1000개 주식을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웬만하면은 정말 대상승장일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그 막 되게 알게 모르게 막 많이 지금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자, 실패율도 얘도 낮아요. 여기서 보면 강세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식은 것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요. 하락사도 약세장보다 낮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럴 때 사세요. 이럴 때 또 사요. 그리고서 이게 브레이크 아웃이 다운 트렌드로 되는데 못 팔고 가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기관들이 숏을 치면서 개인 투자자들 가지고서 여기는요.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기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머니 게임을 트레이딩이든 투자든지 하나의 머니 게임이에요. 트레이더들 중에서 가장 트레이더들 누굴 선호하는지 알아? 이 스포츠에서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스포츠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승부욕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장세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이런 패턴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셨죠? 한번 저도 안 봤는데 페이팔에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페이팔 말고 페이팔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 여기가 될래나? 이렇게 내려왔다가 좀 어거지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계속 내려간 거기 때문에 안 보이고 비자도 없겠죠. 없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하락한 것 중에 PDD. 여기 나오네, 여기. 여기 나오네. 딱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 예전에 요 박스를 그려드린 게 여기가 이제 어큐뮬레이션 디스트리뷰션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딱 제일 좋은 예네요. 역시 떨어지는 애들을 뒤져보면은요, 이런 패턴이 나와요.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쭉 떨어졌어요. 자, 몇 프로가 떨어졌을까요? 그 고점이 200 몇 불까지 갔었죠. 120불. 자, 42%가 떨어져요. 42%가. 그러면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한번 떨어졌는데도 이게 3의 법칙이 나라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3의 법칙에서부터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아웃이 됐을 때는 대부분 저 폭만큼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떨어졌어. 이게 22%, 27불.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또 나와요. PDD가. PDD가 이 엄청나게 떴을 때는 알리바바를 대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샤크 탱크에 나오는 그 케빈이라는 친구도 있어. 막 입에 토를 달고서 이건 좋다 뭐 중국을 바꾸네 뭐 설레발을 쳤던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100%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 해서 나중에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방송을 타가지고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 거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 동네 와가지고 뭐 저번에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한 번 만나는데 뭐 몇백 불씩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도 줄 서가지고 해요. 자, 세 번의 브레이크아웃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앞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여기까지 더 내려와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라인이 거질지 안 거질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이제 작년에 막 확 올라왔던 주식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일어날 때는 내가 사는 거냐 마는 거냐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게 아니고
이게 되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차트가 그냥 만들어진 차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요. 여기서 또 눌러요.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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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누른단 말이죠. 내려가면서 누르는 때는요. 이 얼마나 많은 기관들, 얼마나 많은 개인들, 얼마나 많은 트렌드들이 이거를 누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 개인이 제가 그랬죠. 시장에서 1빌리언이 있어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얘는 음 굉장히 뭐랄까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올라가서 계속 컨티뉴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요렇게 가요. 내려가는 경우에는 요렇게 오는데 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막 요렇게 있다가 했던 케이스가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 보여드릴게요. 애플이 오늘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3% 다들 떨어지고 이럴 때. 아, 애플의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언네임. 애플이 뭐 이제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요때가 이제 애플이 요 케이스예요. 여기서 이전에 이전에 케이스를 막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참 고민을 하면서 애플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냐 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1, 2, 3예요. 애플이 그걸 되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다가 얘가 어느 날부터 그 좀 이상했어요. 차트 여기가 이제 스플릿 한다고 그래가지고 확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서 죽어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플릿이 해가지고 확 올라가면 얘는 안 쳐주시는 게 좋아요. 왜? 여기는 뭔가 지금 우리가 어닉스펙티드한 시츄에이션 때문에 언유주얼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차트 패턴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좀 확 올랐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뭐야 그 지지선을 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1번 쳤어요. 여기 2번 쳤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3번을 치고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충의 그림은 얼마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되면은 저번 고점 해가지고 155불까지 딱 올라와요. 참 재밌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155불에 팔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브레이크아웃 하는 지점에 사고 약간 공격적인 사람, 패턴을 알면 여기서 사요.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기회가 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26%로 먹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는 26%로 먹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서 여기서 샀다. 그럼 17%예요. 17%면은 요 차이가 얼마가 될 수가 있냐면 요 금액 차이로 요렇게 있으면 8% 정도 차이예요. 4대 1로 그 예전에 그 뭐야 이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 200주가 있었으면 이제 800주잖아요. 800주가 있었던 거에 9불이면은 8,000불이죠. 8,000불. 그리고서 만약 800주가 있었는데 32불을 먹었다. 32불. 그럼 얼마죠? 24만 불인가요? 8,000주 곱하기 800주. 800주 곱하기 30이니까 24,000불. 예. 그 정도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왜 이제 차트 패턴상으로
왜 얘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되냐 하면은 어, 나중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좀 설명 안 들었죠. 밸런스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동안에 못 올랐어요. 올해 S&P 500 비교해가지고 못 올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어, 릴레티브 스트렝스라 릴레티브 인덱스는 내 것만이고 릴레티브 스트렝스는 S&P 500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서의 S&P 그러니까 올해로 볼게 year to date 보시면은 올해 겨우 겨우 지금 S&P 500보다 지금 겨우 넘은 거예요. 그전에는 S&P 500보다 낮게 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S&P 500도 약간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얼마까지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 패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패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또 이만큼 또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 여기 애플이 지금 170불 얘기를 거의 거기까지 하고 있는 게 요 정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근데 한 170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그 전에 있던 애플이 또 이런 패턴이 많아요. 저번에 아까 스탁 스플릿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패턴이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플래그하고 페넌트는 굉장히 쇼텀이에요. 쇼텀이기 때문에 실패로 넣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승 가격이 23% 17% 요것보다는 항상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 컨티뉴에이션은 이게 업 트렌드면은 계속 간다 이거예요. 업으로 가고 있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거고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리버설이냐 컨티뉴에이션이 계속 간다. 계속 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옛날에 비욘드 미트인데 요건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참조만 해보세요. 근데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에서 어떤 것에서 다시 나왔는데 올라가는 트렌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 특히 50일, 50일 선에서 20일 넘었다가 50일 선을 이렇게 경계하고 간다든지 짧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그런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50일 선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뚫었을 때 그런 게임이 돼요. 아마 이 게임이 오늘 좀 CRM이 무너졌지만 CRM이 저번에 이제 있었을 때 요런 식이 되는 거 여기는 컵앤 핸들 그림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요런 식으로 아주 짧게 짧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이게 패턴 어떻게 보면은 채널로도 보고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대부분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오늘 이제 뭐 그 지금 아 굉장히 지금 뭐 좀 안 좋은 오늘 패턴이 일어났는데 보통 저번에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컵앤 핸들인데요. 컵앤 핸들이 전형적으로 잘 나왔던 이 차트가 CRM이에요. 제가 요건서 CRM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요. 음,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 있으면 내려가게 돼요. 요거는 저번 옛날 넷플릭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3주 미만이에요. 단기적인 조정이에요. 단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꼭 눈여겨 안 봐도 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얘도 한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웨지 같은 경우 좀 그림이 좀 재미있는 게 요 그림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 폭이 올라갔던 시점에서 내려갔던 시점까지 해가지고 한 번 또 올라가 이 구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찍찍찍찍 해다가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한 번 또 치고 올라면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얘하고 얘 구간이 같은데 여기하고 요 구간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갈 때 이 구간까지 해가지고 처음 보고 두 번 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좀 뭐 이렇게 그 보기가 쉽다라는 구간은 아니에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밑에 설명드릴 웨지라든지 뭐 페넌트, 뭐 플래그 뭐 이런 거는 좀 하나의 레퍼런스로만 삼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도 뭐 요런 게 좀 보이는데요. 이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 앤 숄더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헤드 앤 숄더가 어떻게 보면은 리버스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되게 뭐랄까 각 방향에서 다 일어나요. 올라가다가 지쳐서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뭐 내려오다가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근데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헤드 앤 숄더가 나타나면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방향. 요 앞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헤드 앤 숄더를 두 번째 숄더가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기가 되면 이렇게 간다. 반대로 사람이 이렇게 물고 나면서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은 무조건 되던지 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간다. 즉 내가 어깨가 있으면 손끝이 있을 거야. 손 방향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손끝, 소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판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굉장히 정확해요. 항상 리턴 부부가 생겨요. 리턴이 생겨요, 여기서. 자, 그럼 뭐냐? 나 여기서 못 뺐어. 여기서 빼셔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빼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스탑 로스 최대한. 여기서 뭐 다른 일이 여행을 갔다 오지 여러분들 못 빼셨어. 그럼 여기 있으면 무조건 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못 샀어요.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만큼 개런티를 해준다. 이건 정말 개런티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개런티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실패율 4%. 4%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정확해. 거의. 거의 정확해요. 4%인데요. 4%. 패턴에서 4% 실패율이다. 96%의 성공률이다. 자, 투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몇 프로죠? 96%예요. 투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하면 이만큼 있으면 우리 가격 차이 엄청나게 넓죠. 이만큼 다 왔다 갔다 거려요. 대부분 여기 넘는 거 없잖아요. 투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뭐 저기 우리 그 S&P 500 갖고 한번 봐드릴게요. 올해 예를 들어가 지금 뭐 시장이 뭐 조정되네 어쩌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겁을 많이 주는데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SPX를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리그레션 해가지고. 리그레션 우리 배웠잖아요. 자, 1월 5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투스탠다드 거의 이 안에 있어요. 투스탠다드 데비션이라 이러면은요. 그쵸? 지금 여기서 바텀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그레시브하게 사겠다 이러는 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해가지고 나스닥 컴포지트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될 것 같다. NDX, 우리 나스닥 100, 나스닥 100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보시면 여기가 그 바텀 칠 때가 사고 팔고 사고 그냥 계속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겠는데 지금 이제 가장 골친 게 아이고 QQQ도 보세요. 올해 21년 1월
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희한해요. 이 96%는 세다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 얘는 실패율이 4%라는 성공률이 96%라니까요. 이게 얼마만큼 높은 성공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패턴이 되면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도 예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018년에.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떨어졌어요. 2,000불 갔다가 1,200불까지 떨어져. 손절하고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한번 사셨다가 뭐 또 기다렸다가 뭐 한번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갈 때는 지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헤드앤숄더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꼭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서 요 라인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게 돼 있고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역으로 가면은 얘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대부분 우리가 수평적인 거를 보지만은요.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선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를 여길 때 사야죠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옛날 아마존 2016년에 있던 체질이에요. 그리고서 뭐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헤드앤숄더가 꼭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쪽에서 떨어지면은 어깨에서 떨어지면은 손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물구나무 석 있으면 물구나무 석인 상태에서 손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얘도 물구나무에서 손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헤드앤숄더를. 자, 더블탑 더블바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헤드앤숄더를 약간 좀 거기서 변형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우리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가 되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하이어 하이가 안 되면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게 더블 탑, 더블 바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기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한 일주일, 이주일 가지고서 더블 탑이다, 더블 바텀이다 하는 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거는 50일에서 40일, 즉 한 달 넘게 걸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여기가. 근데 더블 탑은 실패율이 10%가 돼요. 예전에 애플이 더블 탑인 줄 알아도 실패한 더블 탑이 나와요. 그래도 더블 탑은 100%라보다 10%가 있기 때문에 페이팔 그린 것처럼 한 이쯤에 와야지 몇 프로의 확률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쯤에 와야지 60% 이상의 더블탑 확률이 가집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블 바텀은 이게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매도 시기가 있으면 여기서는 매도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 라인을 걷는데 깨졌다. 여기가 매도쯤 되는. 무조건 손절 라인이 되는 거. 손절 라인. 여기서 매수는 3번이 매수 지점이 되는 거. 오, 그렇군. 더블 바텀이 되면서 한 달 정도에서 미들픽이 돼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타겟은 여기까지 가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마지막 스탑 로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잉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탑이랑 더블 바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서 사야 되냐? 그러면은 요때 사시던지 아니면 요때 사시던지 얘는 요때 팔던지 아니면 요때 팔던지 여기서는 파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팔고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패턴은. 자, 아까 페이팔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자, 페이팔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가 260부근이 오면은 제가 더블탑이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요.
여기 있다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패턴이었긴 했지만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면서요. 사실 요 부분이 되게 판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라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 라인이 맞아서 간다 그러면은 몇 번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졌는데요. 요렇게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이 라인이 맞아떨어져서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분위기예요. 280. 좀 빨랐으면 260, 늦었으면 280.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돈을 세이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만라도 팔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만큼 세이브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서 한 35%를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를 인제 뭐 어디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클리어하게 리버스가 되고 있지 않으면은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CNBC에 나와 가지고 "얘를 삽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 콜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래 가지고 막판에 오르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그림이 맞아요, 이거.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해 가지고 처음에 지지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림대로 해 가지고 여기가 잠정적인 매수 구간이라서 여기서 지금 이 지지선이 굉장히 크게 걸려 있어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클리어하게 리버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더블 바텀에서 엑선 모바일 같은 경우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인제 매수 구간이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유가 때문에 약해요. 유가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패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애플을 보면은요. 애플이 더블 탑이라고 그래서 제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네. 여기.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아마 언제더라? 제가 올해인가? 작년이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블탑이 실패한 적이 한 번 있다고 그랬는데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얘가 이 가면서 페이스북이었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무튼 더블탑이 한번 실패해 가지고 제가 했던 그 케이스가 팡 중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더블탑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강한 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더블탑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더블탑은 이렇게 해서 항상 확인하는 지점을 봐 주셔야 돼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게 있었고요. 잠깐만 제가 차트에 뭐가 있을까요? 파워포인트 말고 가끔 실패한 더블탑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책을 볼게요. 책에 보면은요. 상승 삼각형. 왜냐하면 차트 패턴이라는 게 100% 이 항상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셔야 돼요. 더블탑, 실패한 더블탑 여기였었구나.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는데요. 어, 이게 작년이었어요. 그 작년 제가 요거 찾아올게요. SPX 작년 2020년 11월 요때였었나? 요때였어요. 요때였었어요. 요때 사실은 더블탑으로 봤었거든요. 요때 이 기간이. 그래가지고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년 8월에 한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탑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얘하고 쳐줘야 돼요, 라인이. 보통 이제 그 더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쳐지죠. 여기서도 보면 더블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까 그 SPX 책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하나, 둘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SPX 해가지고 여기를 제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더블 탑으로 봤었어요, 얘를 여기서 이제 더블 탑이다 싶어가지고 더블 탑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블 탑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하고 이렇게 라인이 맞아져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얘하고 라인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이어 하이하면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더블탑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봐주셔야 돼요. 이때 더블탑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더블 바텀으로 이제 올라가는 하나의 그 패턴으로 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아담하고 이브 패턴이 있어요. 아담하고 이브 패턴. 매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패턴을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항상 하나만 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담하고 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대표 모양, 이거 여자의 대표 모양이라 가지고 뾰족한 건 아담이라고 그러고 이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 케이스가 있고, 이브 케이스가 있고, 아담 이브 아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줘요.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이브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천천히 가요. 그러다가 툭 하고 올라가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거는 이제 그 책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은 더 정확하고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더블탑이나 더블 바텀이 되면은 이만큼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나오세요. 이만큼 올라갔다 이러면 많이 먹었네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자 이제 여기 그 컵앤핸들을 가르쳐 드리는 컵앤핸들은 investors.com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인수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제일 많이 컵앤핸들을 많이 좋아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패턴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6주에서 7주 정도가 걸려요. 한 두 달. 두 달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턴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그리고서 평균 상승은 요 지점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바잉이 5% 정도 여기서 5% 정도 올라갈 때 오케이 이게 컨펌이 됐구나 이제 사면은 보통 30% 정도 나오는데 어떨 때는 100%도 나와요. 근데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로 수익 라인을 거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도 너무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몇 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CRM인데요.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 CRM을 보겠습니다. 요 차트 말고 아마 다른 차트에 있었나?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딱 이제 CRM이 지금 이 차트였어요. 저번에 보셨을 때 보면은 얘가 2020년에 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올랐어요. 갑자기 점프를 이제 다우지수 편입해가지고 이만큼 점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갑자기 점프를 했어. 그다음 버벅거렸던 애가.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이제 이 기간이 형성이 돼요. 컵 구간이. 그럼 컵 구간이 지금 이게 몇 주가 됐냐라고 보시면 한 6주에서 7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까지 갔다.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6주에서 7주가 가장 미니멈이잖아. 보통 이렇게 1년도 걸릴 수가 있다 이거죠.
1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이만큼 빠져요. 아까 몇 프로 빠진다고 그랬죠, 보통? 보통 빠지는 게 여기서 한 7, 8% 정도가 빠지기는 하는데 요 정도면 아직 그림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만큼 지금 8%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한 16% 정도 안 되고 한 14% 정도 되다가 얘는 실패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실패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원래 올라갔던 라인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CRM은 이제 하다가 이제 엑시트하고 나오셔라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게 그런 관점이 있었었고요. 오늘 불행히도 실적이 발표라고 나와가지고 장의 시간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 260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전 고점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 밑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패턴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 내려가고 이러고 반등하는 게 요런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시면 좋아요. 차트 패턴이라는 거는. 얘 말고 유니티죠, 유니티. 유니티를 봐드릴게요. 자, 유니티도 하나의 컵앤 핸들이 이루어진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 컵앤 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보시면 돼요. 얘는 컵 핸들이. 얘 말고 또 다른 그림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있을 텐데. 유니티 여기다 그려놨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컵 핸들로 해가지고 제가 그려놓은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컵 핸들이. 그러면은 요 고점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떨어져요. 이게 한 번. 그럼 여기가 보통 이게 1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한 11일 정도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계속 이걸로 나오네. 미안합니다. 요 브레이크아웃 되는 집에서 요 정도가 나와요. 얘는 변동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브레이크아웃 하고 가면은 이만큼까지 한번 올라간 거예요. 50%. 물론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생긴 그림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컵 핸들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은 좀 많이 튀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될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수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 해가지고 피보나치하고 맞물리는 구간에 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사는 건데 워낙에 여기가 좀 좌우가 많습니다. 요런 라인에서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책에 좀 서들어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살 때는 이렇게 사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여기서 좀 마음고생이 심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보면은요. MFLX. 이 컵앤 핸들이 2018년 여기 말고요. 2019년 여기서 이루어졌었죠.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이루어져요. 컵 핸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가 112일 112일이면은 77이 49, 그 딱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브레이크아웃 하고 하는 지점 여기서부터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이게 5% 구간 안에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5%. 여기서 딱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럼 25%인데 여기도 한 25% 정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보통 15% 정도를 미니멈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그러면 여기서 반 팔고 또 5%마다 반 팔고 반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가면은 이 컵핸들은 꽤 괜찮은 패턴입니다. 컵핸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게 더블 탑 정도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몇 달은 좀 적긴 50일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해가지고 기간은 좀 짧아요. 40일 정도면은 좀 만만하게 좀 볼 수 있는 기간은 되기도 해요. 더블 탑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더블 탑이 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짜짜 이어지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더블 탑이다 이러면 얼마만큼 떨어질 수가 있냐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넷플릭스는 지친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넷플릭스는 더블탑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더블탑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요게 또 한 가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더블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좀 봐야겠는데 더블탑으로 봐야 될지 어쩔지는 만약에 이게 5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 브레이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럼 저번에 여기 이 저항선 그다음에 이제 맞물리는 저 짐이 되기 때문에요. 딱 보이죠 여기. 저번에 저항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은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요. 내가 어디쯤에서 스탑로스를 걸어야겠다. 여기가 스탑로스가 아니라 여기가 스탑로스가 되겠죠.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서 새로 매수를 하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서 여기서 매수를 하던 좀 더 지켜보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패턴을 보실 때는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쳐 드린 거랑 모든 거를 같이 연결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얼마만큼 보통 통계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주식을 들어가세요. 왜? 일단은 우리가 있는 리스트는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플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 애플에 있어가지고 어느 패턴에 내가 들어갈 거냐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잘 못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가면은 물리는 거예요. 가장 저점에서 브레이크 여기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컵앤 핸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했다 이거예요. 그때가 80불, 48이 320불이 있단 말이죠. 320불 들어갔었으면 이때 120불이니까 거의 500불 갔었단 말이죠. 그럼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시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트 패턴은 이렇게 이번을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강의는 한 번.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 차트 패턴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책에 가서 좀 보세요. 이제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서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연습하는 것도 요 시절로 가셔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어디선지 가서 한번 그려보시고 요 시절로 여기 보면은 다 보면은 나와 있어요. 어디다. 그럼 보면은 이게 테슬라다. 그럼 몇 년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번에는 숙제를 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